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프랑스 유력 신문인 르몽드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르몽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어 실력을 칭찬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르몽드의 보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외국 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 조달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완벽한 프랑스어로 개방 약속을 한 공공 부문이 철도 분야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정말 그런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정확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까? 11월 4일 날 예. 프랑스의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경제인 연합회 네. 이 기업인들과 또 한국의 그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이 참석한 한국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르몽드의 스케치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조달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이렇게 르몽드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5일 날 그 청와대에서 그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철도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WTO의 정부 조달 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의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누가 한 거죠?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군요. 네네. 프랑스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공조달 부문이라는 게 뭐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정부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예. 그 WTO의 정부 조달 협정 GPA라고 합니다. 네. 이 WTO의 정부 조달 협정에는 WTO 협정의 4개 부속서 가운데 복수 국간 무역 협정에 포함된 4개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27개국의 예. 가입국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예. GPA의 24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조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사오는 거, 그걸 조달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조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외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을 사업을 하게 되면 프랑스 떼제베 같은 데서 전동차를 사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청와대가 11월 5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 프랑스 네.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도시철도라는 부분을 언급을 직접 했나요?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분명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프랑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GPA 개정안에 11월 5일 날 브리핑만 한 것이 아니고 예.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GPA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습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예.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철도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7개 기관, 즉 이제 지방 공기업들이죠. 서울메트로, 네.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 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이게 이제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개방을 확대하는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중앙정부의 양호기관을 기존에 비해서 크게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네. 조달청, 방위사업청, 소방대청,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됐고요. 네. 지방정부 양어기관도 확대가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구매 상품에 그 양어도 확대됐고 서비스 양어도 개방이 됐고요. 공기업의 양어기관이 확대됐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철도시설 조달 분야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양어기관이라는 게 뭐죠? 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으로까지 다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도시철도 분야가 기간 산업으로서 네.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이 개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되는 우리 산업의 뭐랄까요? 우려는 이 도시철도에 집중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가 쭉 제기돼 왔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철도 시장에 유럽의 프랑스의 특히 이제 알스톰이나 네. 독일의 지멘스 이런 회사들은 세계 철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 그런 굉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울 9호선 운영에는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이미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이 도시철도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네. 설립할 경우에 그 자회사는 철도공사가 아닙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한 뒤에 외국 자본의 참여가 가능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조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고요. 네. 어떤 뭐 KTX의 민영화라고 하면 운영 주체의 지분으로 참여하거나 운영 주체가 아예 바뀌거나 이런 문제일 텐데. 네. 지금 그게 네.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부 조달 협정 내에요. 물품 관련된 시장만 개방한 것이 아니고 네. 철도의 운영과 같은 그런 매니지먼트, 네. 서비스 분야까지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의 정부 조달 협정 GPA 개정안에 서비스 분야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운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동차의 구매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그렇습니다. 네, 네. 들어올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의결했다는 네. 개정안의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렇게 서비스 시장까지 개방이 됐기 때문에 네. 비단 그냥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간 산업의 운영 주체가 네. 이 외국 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가 있고 본격적인 민영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시절부터 민영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논란이 컸었는데요. 네. 이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 GPA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네.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네. 이전에도요, 외국 자본이 일부 이 도시철도 부분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번 개정안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지방공기업,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7개가 모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그 국무회의 의결이요. 네. 네. 이것이 확인된 게, 11일 날 확인이 됐고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몰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개의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 여기서는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해석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고요. 지금 그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GPA의 개정은 명백한 통산협정의 개정입니다. 그 통상절차법 6조에 보면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예.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에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사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상절차법 13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의 비준 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이 제출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통상절차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관련해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도 이 GPA 개정안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겠다. 네. 발표를 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의결로 이걸 요구하게 되면은 정부는 이걸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응해 주겠습니까? 새누리당도 사실은 통상주권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정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박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들한테 선물처럼 줬다 그래서 국회가 그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질은 사실 그 행정부 수반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실 그 약속을 할 때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도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히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고 2008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밀실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네. 아무런 국내 협의 절차도 없이 미국과 통과시키고 그걸 정상회담 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촛불 시위를 불렀거든요. 예. 저는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혹은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사전에 공감대 내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정상회담 앞두고서 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외국의 국비방문 기간 중에 그것도 프랑스 기업인들을 상대로 예. 우리 정부가 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에서 이걸 의결한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부는 이게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방 공기업들까지 개방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그 개방의 폭이 정부 조달 분야 곳곳에 미치는 그런 협상의 개정안이라면 이게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한 행동을 대통령이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국가 기관 그런 망에 해당되는 것들이 외국에 개방되는데 그것을 그냥 대통령 독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4일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5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 의결이 알려지지 않다가 11일 날 알려졌습니다. 예, 12일 프레시안 보도 나온 다음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보도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청와대가 시인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국무회의 의결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예. 이 GPA 개정안에 관해서는 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정부는 말끝을 굉장히 흐리고 네. 당시에 이제 양화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협상 내용은 우리 기관 산업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는 지체 없이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해야 된다. 네. 이거를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결국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아까 정부 조달 협정 WTO의 정부 조달 협정 가입 국가가 27개 나라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비준을 합니까?
그건 이제 나라별로 다른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 외국과의 네. 이런 주요한 조약과 협정의 비준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권한조차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미국 쫓아하는 우리 정부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미국은 아예 그 협상권 자체가 의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상 당국은 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협상을 진척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 조약에 관해서, 특히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관해서 명백하게 헌법상 국회의 비준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월권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쯤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